병원 중환자실의 아침은 십시에 비로소 열린다. 하루 한 번 허용되는 면회 시간이 되면 환자 가족들은 요령껏 순서를 정해 자기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중환자를 채 20분도 안 되는 시간 한숨을 쉬며 교대로 한 번씩 돌아보고 온갖 시름과 걱정들을 토해낸다. 병구는 적어도 가족들이 보기에는 금방 죽어나갈 정도의 위중한 상태다. 도대체 면회 오는 인간들을 알아보지 못한 지도 벌써 2달이 가까워 오도록 오직 기관 내 삽관에 의지한 채 산소호흡기와 주렁주렁 매달린 현대문명의 산물들 속에서 다만 하루씩을 연명해 가고 있을 뿐 적어도 다른 사람들 보기엔 이미 식물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도 어머니와 18살 아들 명석이 조차도 그저 멍하니 얼굴만 쳐다보다가 한숨만 푹푹 쉬는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식물인간. 새벽녘 술 취한 병구에 갈지자 인생살이를 뺑소니 차는 인적 없는 길목에서 송두리째 짓밟고 지나갔다. 허리가 부서지고 머리도 팔도 다리도 온통 성한 데가 없이 1달이 넘도록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다. 적어도 처희연이나 아들, 어머니에게는 이제 돌아올 가망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신기하다. 1달이 지날 무렵 병구는 긴 잠에서 깨었다. 감은 눈 속으로 빛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꼈고 적어도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임은 알아차렸다. 스멀스멀 한 방울씩 혈관으로 전해지는 수액의 존재를 알았고 간헐적으로 비프음을 내는 기계들 소리에서 위중한 자신을 깨우쳐갔다. 하지만 그게 다다. 손도 발도 눈썹 한 올조차도 아직은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빛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 게다가 며칠이 지나면서 겨울 눈이 아지랑이에 녹아내리듯 아주 미약하지만 초저음의 소리부터 느끼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작긴 하지만 윙윙거리는 소음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인간들의 소리라는 것을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병구는 내가 살아있음을 알릴 방법을 찾지 못했다. 남자들은 왜 그리 초등학교 동창회에 집착하는지 모른다.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 나름 잘들 살고 있다는 과시라도 하는 양 전부 사장 아닌 놈이 없고 덜어는 대기업 사원, 꽤나 잘 나가는 공무원 친구들도 많다. 병구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는 나름 성적도 괜찮았고 여자애들 사이에 밉지 않은 외모로 관심께나 받던 인물이라 자부하는 바이건만 동창회에서 내세울 게 없는 말단직이다 보니 내세울 것도 없고 다만 묵묵히 술이나 마시는 외에는 오히려 그런 질문이 들어올까 잘 나가는 친구들의 시선을 외면하는 지경이었다. 다행히 끼리끼리 노는 자리라 그렇고 그런 몇몇이 한쪽 구석에서 술에 빠졌고 2차 모임도 그런 애들 위주로 이루어졌다. 상류사회, 중류사회, 하류사회로 분류하자면 하류 계층에 속하는 군상들, 하류 인생들끼리 술을 마시지만 상류층들 제 잘난 척하는 소리는 빠짐없이 들리고 은근한 질투심이 부하를 치밀고 덜어는 적개심까지 만드는 그런 자리. 이웃에 같이 살았던 돌싱 인수기가 나오지 않는 자리라면 동창회 참석할 이유도 없었을 거라고 병구는 생각한다. 하류층으로서의 동질감일까? 인수기를 비롯해 정희와 정수. 2사람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사이였다. 둘은 당연히 유부남 유부녀였지만 그런 것 개의하지 않고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로 친구들도 수군거릴 정도로 소문이 났다. 넷이 모일 때면 그들 둘은 당연 옆자리였고 인수기와 난 선택사항 없이 그 옆에 앉는다. 둘이 2차를 갈 눈치라도 보이면 우리는 오늘 또 희수가 돼 보자는 거야? 라고 낄낄거렸다. 4명은 무작정 상경파로 겨우 자리 잡고 살아가는 스스로의 처지들을 제 상처처럼 보듬으며 따로 모임도 가질 정도로 제법 친한 사이로 지낸다. 다들 취했다. 식당 한켠에 설치된 가라오케에서는 노래판도 벌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희순애와 나, 인숙 넷은 한켠에서 폭탄주를 마시며 하류층의 애환을 씻겨내고 있다. 희순애는 몸을 바싹 밀착하고 귀갯말을 주고받는 폼새가 오늘도 2차를 계획하나 보다. 미친 것들 되게 밝혀 키읔키읔. 술이 목에까지 차오르는지 인숙의 버릇, 지긋지긋하던 옛날의 가난과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치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아픈 얘기들이 인숙의 술잔에 눈물 방울로 뚝뚝 떨어진다. 또 그런 술주정을 애써 침착하게 받아주는 병구의 눈가에도 어려웠던 그 시절. 서러울 만큼 시리고 매웠던 기억들이 툭툭 떨어져 왔다. 동병상련이라던가? 병구는 그런 인숙의 아픔 속으로 녹아들고 싶다. 야, 인숙아 힘내 임마. 허리를 슬쩍 감싸쥐며 술잔을 권한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야 악력. 예전 국민초등학교 때는 키가 작아서 생쥐라는 별명이 있던 게다가 힘까지 약해서 나도 녀석을 꽤 부려먹곤 했는데
그런 중구가 구성지게 한 가락을 뽑고 있다. 자식, 언제 저렇게 컸을까? 게다가 대기업 상무까지 승진을 했다니? 부럽기도 하고 세상 짜증나기도 하고. 중구의 구성진 가락에 조금은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술잔을 든다. 밤 9시가 넘어가며 동창회는 서서히 파장 분위기에 가라오케 소리마저 잦아든다.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인숙에게 더 정이 간다. 희순애는 2차가 정해진 분위기인데 우리도 함께 2차를 가자고 졸라볼까? 며칠 전 개평으로 받은 돈 10만원 주머니에 있고 요리조리 재는 사이 모임이 끝났다. 자연스레 희순애와 인숙이 넷이 생맥주집으로 향했다. 야들아, 너희만 2차 가는 거냐? 시키더라 같이 끼워주라. 거나하게 취한 중구의 시건방진 목소리가 등을 타고 넘어온다. 예전 학교 다닐 때는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겉돌던 아이가 저리도 변했나 하는 마음에 씁쓸한데 한술 더 떠요까지 섞이니 병구의 기분도 팍 상할 수밖에 없다. 더욱 열받는 건 중구 녀석이 인숙의 허리를 부여잡고 주접을 떠는 거 아닌가? 야 병구야? 내가 예전에 중구 아니다 임마? 학교 다닐 때 너희들한테 기팍 죽어 지내던 거 생각하면 처절한 응징이라도 해야 하는데 어쩌냐 그래도 우리가 동창인데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서 잊어준다. 하지만 너도 임마 명심해라. 예전에 생쥐 새끼는 아니니까. 그리고 열심히들 살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임마들아 노력하는 자만이 줄 수 있는 거다. 그래 너들끼리 잘 놀아라. 나는 바쁜 게 그만 간다. 거들먹거리는 목소리가 중구의 눈앞을 아른아른 비틀대며 지나간다. 와 진짜 생쥐 같은 새끼가 많이 컸네. 병구는 최대한 자중하며 중구를 보내려 했지만 분노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넘어섰다. 기어코 옆에 보이는 공사장 강목 하나를 우지끔 빼어들었다. 그래 벌써 20년이 넘은 거야?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했을 때 희연을 만났다. 종로에 있는 직업소 개소를 찾아가서 얻은 자리는 버스 회사 승객 검수원이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래서 이름도 생소한 일자리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었지. 버스 안내양이 현금을 받으면 소위 삥땅이라는 걸 칠 수 있기에 각 버스마다 앞에서 두서너 번째 자리에 고정 착석하여 탑승객을 헤아리는 자리. 만일 모임승차 승객이 타게 되면 안내양은 일일이 몇 명 모임승차라는 걸 얘기해주곤 했다. 희연과는 성북구와 용산구 후암동을 오가는 버스편의 몇 번의 동승 끝에 친해졌고 오빠 동생 사이가 됐다. 그랬다. 둘 다 가진 것 없는 외로운 처지라 26 남자랑 23 여자는 서로에게 연민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몇 번 만남 끝에 병구는 나름의 작전을 세워 청량리역 부근 허름한 여인숙까지 가게 되었다. 옆방과는 베니아 판자를 덧대 막은 그야말로 칸막이뿐인 작은 골방. 옆방에서의 요상한 신음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오는 가운데 둘은 참으로 어색하고 신비한 둘만의 밤을 보내었다. 돌고 돌아 전방 하천에서 군대 생활을 마친 이래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 건축 현장 막일로 어언 20여 년을 보냈다. 분당 쪽의 아파트 공사가 끝나가던 어느 날 공사판을 함께 다니며 의지해 오던 와라리 형의 제안으로 영화 세트장 토목 공사를 다닐 기회를 얻었다. 춘천, 밀양, 부천, 합천, 속초, 문경 등등 전국을 무대로 객지를 떠도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월급이 고정 지급되었고 명절 때면 보너스 명목으로 선물 꾸러미와 빳빳한 현금 봉투도 마련해주는 게 좋았다. 그 사이 집사람 희연이는 아들 명석을 학교에 보내랴, 시장에서 음식점 일을 도와주랴,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날을 보내면서도 애써 불편한 내색이나 불만을 토하지 않았고 적은 돈이지만 아껴가며 억척스레 일하는 것 또한 눈물나게 고마웠다. 드넓은 공터에 구색을 맞춰 각종 건물을 세워나갔다. 고구려 시대의 풍습 등 고증을 바탕으로 하여 지어지는 영화 세트장은 그만큼 장엄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즐비하다. 번화한 바깥 마을들을 내려다보는 궁전은 그 높이도 어마어마하여 현기증을 느낄 정도이다. 수백 명이 동원되어 짓는 세트장 공사. 목수 생활은 힘들었지만 2년여 영화 세트장 공사에 쫓아다닌 터라 이제 제법 이골이 났다. 하지만 옛 궁궐 공사는 대다수가 목재로 이루어지는 공사라 뜨거운 뙤약볕 아래 어지간히 이 바닥에서 일한 사람들도 지천하기 일쑤였다. 새벽 5시에 시작한 일은 오후 6시가 넘어 끝나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강행군이 보통일 정도로 일정도 공기도 그만큼 촉박했다. 다만 하루 일이 끝나고 한바에서 술 한잔 기울이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 야들아 인생 뭐가니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렇게 한잔 땡김은 이게 바로 지상낙원인기라. 와라리 형은 연거푸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들에게도 연신 술잔을 채워준다. 야들아, 내 꿈이 뭐냐면 저번 우리가 지은 김춘추 장군 집처럼 멋들어진 집 하나 짓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노후를 보내는 거여. 생각들 해봐라. 국립호텔 빵잡이 노릇에 3바퀴. 보낸 놈이 벌어놓은 게 있나? 물려받은 재산이 있겠냐? 그래도 손재주 하나는 기막히거든. 빵에서도 나무젓가락 하나만으로 거북선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다들 감동할 정도였지. 그 손재주 덕에 이나마 붙어먹고 살고 있는 거다. 내가 여시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냐? 혈육 하나 없는 혈혈단신. 이렇게 떠돌아 살다가 이마저 힘 빠져 못하면 어디 경치 좋은데? 가서 집 하나 지어놓고 모르는 듯 살다가 가는 거이지. 어쨌든 오늘은 오지게 푸고 내일은 궁전 석갈에 올리는 날이다. 사고 없이 잘 끝내자.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중구에게 강목을 휘두른 덕분에 현장에서 경찰에 잡혀간 병구는 결국 상해치상으로 1년 6월형을 받았다. 중구 또한 같이 강목을 휘두르고 그 술 취한 병구는 초등학교 때보다 훌쩍 커버린 중구에게 오히려 크게 당했다. 강목이 부러지고 가시조각 파편들이 병구의 등 쪽에도 수없이 박혔지만 그 녀석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돈의 위력이겠지? 씁쓸했지만 국선 변호인에 의지한 병구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리고 복역할 때 만난 것이 빵잡이였던 와라리 형이었다. 나보다 6개월을 먼저 출소했던 형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만난 건 정해진 길이었다. 병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공사 현장을 휘어잡는 와라리 형의 행태로 미루어 폭력 세계와도 일정한 끈을 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뿐이다. 형님, 밖에 비가 장난 아닙니다. 담배 피우러 나갔던 인부 한 사람이 호들갑스럽게 아랜다. 원래 비 소식이 있긴 했는데 그럼 내일은 하루 공치는 거겠군. 모레부터 더 빡시게 해나가고 오늘은 더 푸자. 와라리 형이 지침에 다시 술잔들이 가득가득 부어졌다.